내 단골 의뢰인은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임시인력사무소와 매번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찾아오는 사무실 아래쪽에 사는 80대 노인 단 둘뿐이었다. 전직 형사였던 헨리 킴볼. 그는 사설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 탐정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이 탐정이지 그저 가볍고 일상적인 의뢰 몇 개가 전부였는데요. 월요일 아침 그를 찾아온 의뢰인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조앤 그리브.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헨리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학창시절 내내 체조 선수로 활동하기도 한 조앤은 교내에 모두가 좋아하는 학생이었죠. 그녀가 한 의뢰는 자신의 남편을 조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리처드 웨일런과 결혼했지만 그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혼 소송을 걸고 싶으니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리처드 웨일런은 블랙번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데 그 사무실 직원인 팸 오닐이 외도 상대인 것 같다고 하였죠. 조앤은 그를 킴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다트퍼드 미드램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헨리는 의뢰인이 조앤이라는 걸 알아챈 이후부터 계속 불편할 뿐이었죠. 조앤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날 일찍 나를 찾아왔던 조앤이 아닌 내가 초임 교사였던 15년 전 가르쳤던 학생 조앤에 대한 생각이었다. 헨리 킴볼은 15년 전 다트퍼드 미드램 고등학교의 영어 수업을 담당하는 초임 교사였습니다. 조앤을 비롯한 상급 영어반 학생들의 담당 교사였죠. 그는 나름대로 교사 생활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제임스 퍼솔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그의 수업 시간 중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말이죠. 헨리가 학생들에게 대중연설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 순간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전부 바닥에 엎드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자 엎드리라는 말 못 들었어?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고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제임스 퍼솔, 그의 손에 총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헨리는 상황을 중지하려고 말을 건넸지만 제임스 퍼솔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공포에 지배당한 교실 안, 제임스는 천천히 목표물을 물색하듯 둘러보다가 조앤의 절친한 친구였던 메디슨 브라운 앞에 총을 겨누고 섰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메디슨 브라운을 향해 방아쇠를 2번 당긴 후 스스로를 겨냥해 쐈죠. 그렇게 두 사람이 사망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헨리는 그날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이분의 기억이 그를 수천 번씩 괴롭혔죠. 나는 그날 이후 1000번도 넘게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세부적인 기억을 확신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뭐라도 더 시도하려 했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었다.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그 상황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 더 악화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이미 충분히 심각하지 않았던가. 분명 그 끔찍한 교실에는 조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헨리는 기묘한 의심이 싹 텄습니다. 대체 왜 조앤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날의 무능한 어른이었던 헨리 킴볼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 걸까? 헨리는 리처드 사무실 앞에서 둘의 미래를 포착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처드의 차가 사무실에서 빠져나왔죠. 잠시 후 바로 팸의 차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헨리는 모자를 눌러쓰고 두 차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한적한 시골 경작지 인근의 건물이었습니다. 미래 장소로 아주 탁월해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헨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촬영하기 위해 가까운 장소에 차를 세워놓은 후 건물 근처로 걸어갔죠. 그들은 그저 결별하자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비밀 은신처를 찾았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아무래도 그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런데 불현듯 집안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총성이었죠. 2번의 날카로운 소리가 어쩌면 다른 소리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3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풍기는 깔끔한 집안에 총을 발사하면서 배출된 톡 쏘는 듯한 매캐한 연기가 떠돌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먼저 팸의 시체가 보였다. 그녀는 베이지색 소파에 앉아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있었다. 무릎에 피가 고여 있었고 목 한쪽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리처드가 그녀를 죽인 걸까? 헨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그는 리처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혹시 그가 총을 들고 아직까지 숨어 있다면 헨리 자신의 목숨 또한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3번째로 울린 총성은 리처드가 자신의 머리를 쏠 때 난 소리였으니까요. 그는 팸이 죽은 소파 반대편에 총을 든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리처드와 팸의 죽음 이후 헨리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헨리는 몇 번의 진술을 했고 사건은 종결되었죠. 연일 사건을 보도하던 보스턴 글로브지에서도 이것을 살인 후
자살 사건으로 지칭했습니다. 헨리는 조앤이 보낸 일이 이렇게 되어 유감이라는 마지막 편지를 펼쳐보다가 다트포드 미드램 고등학교 시절의 물건들을 담아둔 판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에는 헨리가 지도하던 상급반 학생들이 10년 후에는 무엇이 되어 있을지 각자 적어둔 쪽지도 들어있었는데요. 그는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메디슨 브라운, 총격범이었던 제임스 퍼셀, 마지막으로 조앤 그리브의 쪽지를 확인했죠. 조앤의 쪽지를 다시 읽은 헨리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앤은 장래 예측에 가장 긴 글을 남긴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김볼 선생님, 10년 후에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제 첫 번째 남편은 난터켓에서 보트를 타던 중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경찰은 트로피 와이프인 저를 의심하지만 리처드 기어가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저는 그 요트에 타고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제공해 줄 거예요. 나는 지금 조앤이 쓴 글을 읽으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조앤의 남편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리처드라는 이름 역시 기이하게도 우연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남편의 외도를 밝혀달라고 의뢰했던 조앤과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리처드와 팸,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기묘한 실마리를 발견한 헨리, 휘몰아치는 기억의 소용돌이와 떨쳐낼 수 없는 불안한 기시감,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피터 스완슨의 추리 스릴러 소설 살려 마땅한 사람들. 피터 스완슨은 메스처럼 예리한 문체로 냉정한 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로 유명한데요. 이미 죽여 마땅한 사람들, 그리고 8건의 완벽한 살인을 통해 국내에서도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던 적이 있죠. 치밀하게 구성된 플롯과 뒤틀린 인간성에 대한 성찰, 선악의 기준을 끝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추리 마스터피스 살려 마땅한 사람들은 오늘 10월 18일부터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서 증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합니다. 소설의 이후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예측과 함께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총 30분을 추첨하여 피터 스완슨 작가의 신간 살려 마땅한 사람들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와 당첨 안내는 답글과 커뮤니티 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